승민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데요.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대한재활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무릎, 허리, 엉덩이, 어깨 등의 순이었습니다. 어느 부위를 다쳤느냐에 따라서 사망으로 이어지는 정도도 달랐는데요. 낙상을 당하더라도 팔, 손목 등 상지 부위가 부러진 정도면 생명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지 쪽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은 비단 겨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낙상의 가장 흔한 이유가 바닥이 미끄러워서였는데요. 문이나 보도의 턱에 걸려서 또 어지러워서 등의 이유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죠. 고령자에게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력이 약화되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이나 조직들이 퇴화하면서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낙상 등으로 고관절이 골절된 환자의 약 20%는 골절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1년 내에 사망하고요. 50에서 60%는 회복된 후에도 이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낙상으로 대퇴골 근위부가 골절이 되면 대부분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복까지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고요. 회복되더라도 한 3분의 1만이 이전 상태와 같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근육을 자극하는 활동이 없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게 됩니다. 입원 환자들의 근육은 일주일에 약 10% 이상씩 감소해서 한 달을 누워있게 되면 입원 전에 비해서 근육의 50%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 정도의 근육으로는 본인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게 되겠죠. 대한내과학회 낙상 예방 진료 지침에 따르면 족부 질환이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는 고령자, 낙상 위험군 환자에게는 골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D와 칼슘을 병합해서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낙상 예방을 위해서 균형 증진 운동, 근력 강화 운동, 또 유산소 운동 또는 지구력 강화 운동을 추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골절 때문인데 골절은 골밀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골밀도는 35세 정도의 최고치에 도달한 후에 매년 감소하다가 60대에 이르러서는 골다공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골다공증 환자는 2016년 약 80만 명에서 2020년 100만 명이 넘었죠. 4년간 25%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에 이르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뼈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잘 알고 계시는 칼슘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은 99%가 뼈에 존재하고 나머지 1%가 혈액에 있는데 이 1%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으면은 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이 혈액 중의 칼슘을 뼈로 이동을 시키고요.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부갑상선 호르몬 PTH가 뼈로부터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호르몬들을 조절해서 칼슘의 흡수와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앞에서 낙상의 원인 중 하나가 근육의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칼슘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2020년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근감소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D와 뼈 건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햇빛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 전구체가 만들어지고요. 음식 중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활성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 부분이 바로 활성형 비타민 D이죠. 장과 신장에서 칼슘의 흡수와 재흡수를 促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의 왼쪽 아래 녹색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면 비타민 D가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혈액으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래된 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뼈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전 국민 10명 중 거의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이죠. 칼슘의 섭취도 부족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마그네슘 역시 뼈의 원료가 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 마그네슘이 뼈의 구성 성분이라는 점 외에도 부족할 경우에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른 원인들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감소하고 뼈를 제거하는 파골세포는 증가합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은 염증 생성에 의한 부작용으로 칼슘을 뼈에서 용출시키는 과정이 활성화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네, 뼈의 건강을 위해서 마그네슘은 필수 영양소로 할 수 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가장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2대1 정도입니다. 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단백질이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그 외에도 여러 미네랄을 충분히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만 빼고요. 인은 가공식품 등에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줄여야 하는 영양소죠.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은 1대1 정도가 적정한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1대 3에서 4 정도로 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인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와 운동을 꼭 실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